자, 2024년 3월 학력평가 이번에는 공통과목 우리 단답형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 문제입니다. 방정식 4의 x제곱은 2분의 1의 x-9제곱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부터 해줘야겠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다 라고 하면 3x는 9다 해서 x의 값은 3이다 라고 나와서 16번의 정답은 3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dx고 적분 구간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구간을 뒤집어주면서 부호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 한꺼번에 적어주면 0에서부터 2까지 3x의 제곱 플러스 4의 dx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x의 세제곱 플러스 4x가 2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 값이어야 되니까 8 플러스 8 하면서 17번의 정답 16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주어졌을 때 A10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가 있고 10까지 더하는 게 있으니까 쌤은 얘를 A라고 대문자 A라고 표현하면 앞에 있는 친구도 결국은 A 플러스 A10을 의미하게 될 거고 뒤에 거는 A를 더한 값이 137이다라고 되니까 2A 더하기 A10 10번째 한 값이 결국 137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도 바꿔보면 여기는 A에다가 A10을 더한 걸 거고 여긴 2가 나가면 마이너스 2A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10 한 값이 101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구해주면 여기 플러스 해주면 A가 마이너스 해줘야겠구나. 마이너스 하면 3A가 되면서 230 아니구나. 마이너스니까 36이다 이렇게 되면서 A 값이 10이다라고 될 거고 A10은 이항해주면 101에다가 11을 더하는 값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113이구나 라고 구하면서 A10의 값은 113이다 라고 하면서 18번 정답 113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이고 곡선 y는 fx 위에 두 점 a점 0,2라고 주어졌죠. 여기가 0,2이고 그 다음에 b점이 2,f2니까 f2도 살짝 구해볼게요. f2의 값은 8 마이너스 10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2a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각점에서의 접선을 LM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 둘의 교점이 x축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쌤 그래서 편의상 여기 교점을 b, 0이라고 또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은 이 원점에서 그은 친구도 b, 0이고 b, 0을 지나게 되고 원점에는 0,2라는 점, 그 다음에 2,2에 의해서의 접선도 b, 0을 지난다 이겠으니까 여기를 뭐 C점이라 얘기하면 직선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B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건 결국은 0,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되니까 F'0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거고요. BC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B-2가 되겠죠. B-2분의 마이너스 2a가 될 건데 이 친구는 x값이 2인 b점 2,2에 의해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보니까 f'2랑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분해서 f'0와 f'2를 구하는 게 좋겠죠. f'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0에서의 미분계수값 a가 되고 2에서의 미분계수값 구해주면 a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요 값이 같아질 것이다 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친구는 ab 곱한 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찾아질 것이고 두 번째 친구는 a 플러스 2랑 b 마이너스 2 곱한 게 마이너스 2에 2다 될 건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b가 마이너스 a분의 2일 테니까 들어가면 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분의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 2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약분해주면 a 플러스 2에
a분의 1 플러스 1분의 a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a 곱해주면 a제곱은 a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한 게 a제곱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찾아줄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는 60 곱하기 절대값 f인데 f2의 값이 2a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다시 60 곱하기 절대값 f2라고 하는 것은 60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3 약분해주면 20이니까 80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80 되겠습니다. 자, 20번 두 함수 fx, gx가 주어졌고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주어진 방정식을 보니까 fx에다 gx 들어간 모양이 되어서 헷갈리는 것 같아서 gx라는 함수를 t라고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결국 ft가 t가 되도록 하는 t가 되도록 하는 t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fx가 t가 되도록 하는 x 값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gx가 t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t의 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한 값이 t가 되어야 되니까 2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풀어주면 1, 2, 1, 1, 2, 1이니까 요따 마이너스 즉 t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t 값이 gx니까 gx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x값들이 결국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gx가 코사인 3분의 파이 x라는 형태의 그래프였으니까 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주기가 3파이분의 2파이 계산하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파이 약분되니까 6. 주기가 6인 함수니까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보면 2개, 12까지 2개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인선 하나, 마이너스 1인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가운데가 6이라는 거. 그러면 근이 보면 위에서 2분의 1과 만나는 점이 4개 있을 거고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이 2개 있을 건데 대칭성을 이용하면 결국 얘네 둘이가 뭐에 대해서 6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둘의 합인 6의 2배인 12가 된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얘네 둘이 6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네 둘도 한 게 6이 아니라 6의 2배 12. 그 다음에 얘네 둘도 보다시피 6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6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둘의 합도 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해각에서 6개 나왔는데 6개의 합은 얼마? 36이 될 것이다 라고 찾으면서 20번의 정답은 36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 Y는 A의 X제곱 플러스 2,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직선, 그 두 개의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얘기하고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에 Y좌표가 2분의 19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가 무슨 관계인가를 좀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쉽죠. 플러스 2가 없으면 얘네는 역함수 관계예요.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던 두 직선을 어떻게 보면은 y축 방향 이만큼 올린 친구들인 거죠. 근데 그 만나는 점이 각각이 만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두 개의 직선은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는 거죠. y는 x 플러스 2라는 점에 대해서 y는 두 개의 곡선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a점, b점이 된다는 소린 거죠. 요렇게 있다는 소린 거죠. 대략 그렸을 때. 그랬을 때 중심은 그럼 당연히 어디 위에 y는 x 플러스 2라는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인데 y좌표가 2분의 19다라는 거니까 x좌표는 2분의 15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의 넓이가 2분의 12,
1파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1, 즉 2분의 11 루트 2라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요 길이, 여기 파란색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길이가 2분의 11만큼 가야겠죠. 왜? 다시 한 번만 보면, 사실 살짝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그럼 x축이랑 만나는 방향의 각을 보면 여기가 4분의 파이여야 되겠죠. 그래서 x축, y축에 수직하게끔 평행하게끔 내가 선을 긋는다 치면 여기 각도가 45도가 되기 때문에 1대,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의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2분의 11, 2분의 11만큼 이동한 점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럼 A점, B점 찾을 수 있죠. 2분의 15라는 점, x가 2분의 15인 점에서 2분의 11만큼 왼쪽으로 간 점이 되니까 x좌표가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엔 y좌표를 위로 2분의 11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15라는 점이 되겠죠. 2,15. 요 점이 결국 어디 위의 점이다?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2가 15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제곱이 13이다 라고 찾으면서 21번의 정답은 1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절대값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고 주어졌고요. 닫힌 구간 t, t 플러스 2에서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구간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고, 어느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 두 개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씌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 하니까 당연히 원래 일단 절대값 없는 형태의 함수 요 친구 그래프를 먼저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요 친구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좀 특징적인 걸 잘 보니까 x를 묶어낸다 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라 적어줄 수 있으니까 얘는 0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함수값 8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0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함수값 y는 8과 만나는 세 점이 있게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될 거고, 극소값이 어딘지 알아야지 x축이 어디 있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려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 나오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극소점이 x는 1인 거죠. 그럼 위에다가 원래 함수값에도 1 대입한다 치면 1-3 플러스 8 나오니까 6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1,6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x축은 이 그래프의 x축은 굉장히 밑에 있는 형태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제 굵게 그릴게요.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뒤집어져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되겠죠. 요게 문제에서 말하는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될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서 구간이 이젠 구간의 길이가 2짜리가 구간이 이동하면서 최대값을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구간이 왼쪽에 굉장히 왼쪽부터 t가 이동해 올게요. 굉장히 작은 값에서 구간이 2였다 치면 최대값은 t, 여기가 t라고 치고 t 플러스 2라 치면 t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t라고 하는 친구는 t가 굉장히 작은 값이면 ft가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ft가 최대일까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죠. t가 여기일 때는 t 플러스 2가 여기 쓰고, 그러면은 또 더 내려와서 t가 여기 있으면 t 플러스 한 이 정도 있다 치면 여전히 아직 t가 더 큰 거죠. 그럼 처음으로 이 함수값이 바뀔 수 있는 지점이 언제일까 했더니 바로 이런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 일로 와서 여기 t랑 t 플러스 2가 같아지도록 하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를 x값을 베타라고 얘기하면 베타랑 베타 플러스 2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t와 t 플러스 2의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뭐가 더 클 거야? t의 함수값이 더 클 거야 하는데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다면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베타라는 값보단 작거나 같을 때는 GT라는 친구가 FT를 따라가는 거지 계속.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가 t고 여기 t 플러스 2다라고 하면 최대값 여기일 거고 조금 더 가서 t가 여기 있어 t 플러스 2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t의 함수값이 최대값일 거고 조금 더 내려가서 한 이 정도 길이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였으면 여전히 얘가 큰데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면 여전히 얘가 크다 또는 얘가 크다 똑같은 값이니까 판단이 어차피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t의 함수값이 최대값을 얘기하면 조금 더 그 순간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젠 t 플러스 1일 때 최대값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t가 여기 점을 베타라 얘기하면 베타보다 커졌을 때부터는 t 플러스 2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보면 최대값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까지가 될 거냐면 t 플러스 2가 여기 우리 극소점이겠죠. 근데 아까 극소점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여기가 극소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마이너스 1 여기가.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t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 t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여기 마이너스 1 오기 전까지는 계속 t 플러스 2에서 최대값 가지는 거니까 t가 언제까지 t 플러스 2가 1이 되는 순간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니까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1이 되는 순간이니까 t가 마이너스 3까지는 ft 플러스 2가 클 거야 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극소를 찾으니까 1이었죠. 극소는 1이었죠. 극소의 값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까지는 ft 플러스 2가 클 거야 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 여기 t 플러스 2가 여기까지 갈 때는 ft 플러스 가다가 t가 조금 더 올라갔어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f 마이너스 1이 큰 거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어디까지가 될 거냐면 사실 여기서는 이제 길이 확실하죠. 여기 길이가 2니까 t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오고 그럴 때도 여전히 얘가 더 커. 조금 더 가도 얘가 더 커. 이러다가 얘가 들어가는 순간은 여기까지 가거든요. 길이가 2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니까 그럼 또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 했더니 얘가 이제 내려오니까 조금씩 내려오다가 또 여기서 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 같아지는 순간 전까지는 뭐가 최대값일 것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마이너스 1 넘어가 버리면 t가 마이너스 1 넘어가 버리면 여기도 적어줘야죠. 마이너스 1 넘어가 버리면 이제 f 마이너스 1 최대인 게 끝났을 거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내려오는가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길이가 2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하다가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또 역시나 뭐 왼쪽에 있는 값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지금 거기를 알파라 잡았으니까 알파까지는 결국 또다시 뭐 ft가 최대가 될 것이 하다가 얘네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에서 같아졌으니까 이제 t가 그것보다 더 알파보다 큰 범위 가버리면 오른쪽의 값을 봐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알파보다 또다시 커지면 ft 플러스 2가 다시 최대값이 될 것이야 라고 찾아주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어딜까? 첫 번째는 베타 지점이겠죠. 여기서 ft에서 ft 플러스 2를 확 띄게 되는 범위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어디냐면 여기도 사실 위험할 수 있는데 아까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t-1까지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1은 상수함수 오는데 여기서도 미분계수 0이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시 여기가 되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쌤이 알파 베타 벌써 이쁘게 다 적어놨었는데 결국은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첫 번째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결국은 여기 f 베타랑 여기서 베타 플러스 2가 같아지는 지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f 베타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친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8이랑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8이 되도록 하는 점을 찾아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플러스 2 해야죠. 미안합니다. 베타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8 요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베타를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좀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전개해주면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6베타의 제곱 플러스 12베타 플러스 8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6 플러스 8 나오는 거고, 소거할 수 있는 거는 안 보이는 거니까 이항해주면 2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6베타의 제곱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6베타 되니까 6베타, 그러면은 베타들도 날라갔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2니까 18 플러스 18은 0이다 이게 되겠네요. 즉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9는 0이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앞에가 베타 제곱이랑 묶어내면 베타 플러스 3, 뒤에는 3 묶어내면 베타 플러스 3은 0이다 이게 되는 거니까, 베타 플러스 3 베타의 제곱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 해가 베타는 마이너스 3 딱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찾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친구였다? 아까 보다시피 F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랑 같은 점인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서도 길이가 2로서 하나가 같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최대값을 따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돼버릴 땐 여기 마이너스 1이 포함돼서 그래프가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따라오다가 상수함수로 연결되는 거니까 뭐 근이 나오더라도 작은 값은 아니구나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알파의 특징은 F 알파인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3알파 플러스 8이었나요? 식이?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의 사함수값과 알파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8의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알파를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풀어주면, 요 친구는 풀어주면 쌤이 이제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해 놓은 거 적을게요. 6알파의 제곱 플러스 12알파 플러스 2는 0 나오면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1은 0이란 친구가 0이라는 해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가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온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은, 최종 답은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자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3 약분하면서 부호 바꿔주니까 3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면서 m의 값은 3,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m 플러스 n의 값이 2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풀이는 마쳤고요.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3월 학력평가가 보통 수능을 조금, 저는 쌤은 생각할 때 수능을 좀 많이 반영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와서 항상 꽤나 괜찮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킬러 문항 배제 때문인지도 몰라도 올해 3월 학력평가에서는 뭐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참 좋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쌤 입장에서는 좀 평이한, 또는 기출 문제를 좀 꾸준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쉬웠을 것 같은 그런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 과목에서도 14번이라던가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됐었던, 작년 수능에서도 출제됐었던 문제고, 22번도 쌤이 수업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23학년도 수능 완성 문제에서도 직접 출제가 되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저는 어려웠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아마 기출을 조금 덜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들과 올해 나오는 수능특강 꾸준하게 풀어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또 공통과목까지 듣는다고 고생했고요. 곧 선택과목 영상들도 꾸준하게 올릴 테니 보면서 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